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 한 개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1층, 2층, 3층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의 전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상당히 강하게 비치고 있는 날이었고요. 건물의 전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도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고요. 그리고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한 5대 정도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필로티 천장을 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건물의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쓰레기는 이렇게 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경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뒷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뒷면을 봐도 특별한 외관의 화자는 보이진 않습니다. 건물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상가주택이 이렇게 쭉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주시 목동동에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뭐 낙찰 받은 것도 있고 변경이 된 물건도 있지만 어쨌든 목동동은 지금 현재 경매가 좀 많이 나오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1층에는 총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로 되어 있고요. 1층엔 필로티 때문에 3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은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도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더라고요. 2층은 이렇게 내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면이 205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쪽이 203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4호의 표말은 보이진 않았고요. 아마 204호 대신 205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02호이고요. 왼쪽으로는 201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201호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201호와 202호는 지금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도면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층고는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3층에서 다락층을 쓰기 위한 그런 높은 층고로 보이는데요. 3층은 이렇게 두 가구로 되어 있어요. 301호, 302호로 되어 있고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다락까지 합치면 3룸의 구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1층의 도면입니다. 이 주택은 아쉽게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도면상으로 보면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방을 쪼개서 총 3가구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이 101호의 모습이고요. 101호는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까지 지금 침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막아서 이렇게 지금 101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102호와 1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원룸, 원룸 이렇게 2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쪽이 102호, 이쪽이 103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총 1층에 3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2층의 도면을 볼게요. 2층 같은 경우에도 도면으로 봤을 때는 총 2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총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201호가 아마 이쪽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호, 203호, 205호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2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실 이렇게 2개 되어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은 아마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203호와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서 2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1호는 투룸이고 203호는 원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02호와 205호도 동일한 구조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쪽 이렇게 막아서 이쪽도 원룸, 이쪽은 투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층의 도면인데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과 현황하고 일치해 보입니다. 아마 이쪽이 301호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302호인데 도면과 현황하고 일치하죠. 301호 같은 경우에는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이렇게 2개 위치해 있고요. 화장실도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다락층, 복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복층의 도면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02호도 301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룸에 화장실 2개, 복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락층의 도면입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다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은 다락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쪽에도 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3층은 다락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고도 그렇게 낮아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은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전부 다 상가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 건축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로드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은 상당히 좀 튀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쪽은 전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은 전부 다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가 됐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여기 있는 주택도 경매가 나왔다가 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최근에 낙찰된 물건들도 있고요. 이 동네는 경매 물건이 종종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오늘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이렇게 로드뷰로 봐도 건물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에서 봤던 외관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건물이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지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임차 맞추는 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요. 근처에는 이렇게 아파트와 다가구 상가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도 임차 수요는 적당히 있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공실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836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735-5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88평 정도 되고 건물의 면적은 110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반값 금액인 7억 7천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입찰기일은 2025년 2월 19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이번 회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물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니까 1층에는 한 가구,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유방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5가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1층에 3가구, 그리고 2층 3가구, 3층 2가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대수선 위반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건축물 대장 뒷장을 보니까 사용 승인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네요. 7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 신축급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옥 내에 3대, 옥 외에 2대 이렇게 5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8년 10월 15일 날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반 일자도 2018년 10월 15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무단 대수선이죠. 1층 3가구, 2층 2가구에서 4가구로 이렇게 무단 대수선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2019년 1월 15일 날 불법 대수선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가 되어 있네요. 제가 위반 건축물을 다룰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2018년 1월 15일 날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이행 강제금이 영구 부과는 아니고요. 1년에 1회에서 2회 부과, 최장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은 영구 부과는 아닐 것 같고요. 최대 5회까지 부과가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파주시청에 연락을 하셔서요. 이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몇 회 부과가 남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은 전부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임차인 수를 보니까 총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경매에 나올 때까지 만실로 유지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1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돼 있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전세가 들어가 있었고, 아까 102호와 103호는 원룸이죠. 네, 원룸은 전세로 세팅을 했을 때에는 보증금 5천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소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디스코로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도 거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거래된 거 위주로 볼게요. 2024년 11월 달에 1274만 원, 평당 금액 1274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실거래는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나왔다가 아마 매매가 진행됐던 그런 물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 2024년도에 평당 1274만 원,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이 그때 경매로 나오기는 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실거래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달에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이력도 있고요. 실거래가는 9억 5천만 원이네요. 로드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보니까 이 단층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으로 보여지는데, 이 단층 건물이 2024년도에 대지 면적 88평, 평당 1,084만 원,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근처에 이렇게 쭉 보면 2024년도에는 총 2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를 봐도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최저가가 7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 나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의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룸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나온 금액이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룸의 시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 보증금 3천에 월세 60, 이렇게 두 개의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투룸이고요. 투룸도 이렇게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 조금 더 보면 투룸의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고요. 3룸의 매물이 좀 몇 개가 나와 있네요. 3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4천에 월세 12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4층의 전체 사용이니까 저희 건물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겠네요. 저희 건물 3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투룸보다는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이제 제가 예상하는 월세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1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02호와 103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었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저가로 계산을 했고요. 201호와 202호 같은 경우에도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203호와 205호도 원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01호와 302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 금액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만실로 세팅을 하고 나면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는 5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가로 작성을 했고요. 아마 최저가로는 낙찰이 되지 않겠지만 최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9억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9억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수익률은 8%가 조금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임차 금액은 보증금 7천에 월세 550만 원, 전부 다 만실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최저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9.4%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이 9.4%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맞춰가면서 입찰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구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주택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은 꼭 확인은 한 번 더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